5분 단위로 돈을 받는 대한민국 서열 1위 로펌 율림의 면접 자리. 그러나 감히 지각자가 생기고 죄송합니다. 면접관은 바로 눈살을 찌푸려요. 거기다가 지각자의 셔츠는 얼룩이 져 있었고 스타킹은 올까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은 지각자를 곧바로 쫓아내죠. 나가세요. 하지만 지각자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다가 역을 나가세요. 에? 변호사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쓴 시간을 5분 단위까지 쪼개서 시간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시간 개념 없으면 안 되죠. 나가세요. 그런데 지각자는 우선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마음 바뀌시면 과연 말도 안 되는 지각을 한 지원자는 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아까 그 지각한 친구, 그 친구 누군지 아시죠? 누구더라? 전국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우승했던 그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지각자의 이름은 강효민. 반드시 출발점이 평등해야 합니다. 전국 로스쿨 모의재판 최연소 우승자였어요. 이건 보편적인 진리이자 상식입니다. 거기다가 업계가 주목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겁니다. 이러한 평등성을 무너뜨리는 교사의 비리는 심지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율림의 좌청룡 석훈 또한 점 찍어둔 인재였죠. 저 친구가 우리 제안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 그 리엔서 예정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나 경쟁사인 리엔서 측의 선제 제안에 밀려 효민이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리엔서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맨날 저런 인재를 놓치는 거야? 이에 석훈 역시 강렬하게 각인된 과거 효민이를 떠올리고 그 친구 이렇게 보내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효민이에게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밖에 있으면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리하여 효민이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한 남자가 차 사고를 당합니다. 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이 팔을 들고 도망을 칩니다. 남자는 자신의 팔을 돌려받으려 반환 청구를 하죠. 이어서 지원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쏟아내고 당연히 원고의 승소입니다. 이유는 그 팔의 주인은 원고이니까요. 모두가 앞다퉈 말하는 사이 법률상 주인의 정의는 소유권자입니다. 효민이가 홀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모두가 효민이의 말에 갸우뚱하는데 팔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일반 상식 아닌가요? 이때 효민이가 반격에 나서요. 법이 신체의 일부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신체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매할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신체의 일부나 생명에 대해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놓친 미세한 법의 틈새를 예리하게 꼬집어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잣대와 법적 잣대가 늘 동일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효민이가 면접을 찢어버리고 석훈 또한 유심히 효민이를 바라보는데 그날 저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림입니다. 면접을 찢어버린 효민이는 율림의 문턱을 가뿐히 프리패스해버립니다. 율림, 그렇게 며칠 뒤 율림 신입 변호사들의 첫 공식 일정인 인덕션이 시작되는데요. 이 인덕션은 신입들이 팀을 배정받고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신입 변호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어서 신입 변호사들의 자기소개가 시작되고 현재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는 오상철입니다. 금수저 캐릭터부터 열정캐까지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자기소개가 이어지는데 율림 충성! 이 와중에 송무팀 소속 변호사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어요. 설마 올해도 일지망이 빵명은 아니겠지? 이는 극악의 업무 난이도로 몇 년째 지망률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훈 변호사님은 뭐래? 심지어 송무팀 팀장은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석훈이었죠. 여전히 올르면 온다지. 이딴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어? 그런데 이런 송무팀에서도 탐내는 인재가 있었으니 저기 저 친구 그건 역시나 엘리트 효민이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수석. 그리고 드디어 효민이의 자기소개 차례. 변호사 강효민입니다. 사방에서는 효민이를 탐내는 팀장들의 눈빛이 번뜩이고 저 친구 우리 군용팀에서 찜했어요. 찜하면 뭐예요? 어차피 저 친구 일지망이 우리 기업팀일 건데. 이어서 팀장들의 PR 전쟁이 시작되는데 기업 법무팀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정거래팀. 인원 확보를 위해 너도 나도 각자 팀의 장점을 어필합니다. 우리 신입이 성과급 제일 높을 겁니다. 이때 송무팀 석훈이 나섭니다. 송무팀 팀장 윤석훈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팀과 달리 석훈은 줄줄이 팀의 단점만 읊어대는데 송무팀은 워라벨 챙길 여유 없습니다. 석훈은 오려는 사람조차 돌려보낼 기세였죠. 기본이 아침 출근, 새벽 퇴근입니다. 성과급 글쎄요.
1년차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망의 팀 선택 시간. 1지망 팀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신입 변호사들은 분주히 각자 원하는 팀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효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모든 팀장들의 시선이 엘리트 효민이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효민이가 향한 곳은 바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지망률 꼴찌 송무팀이었어요. 그리하여 송무팀에는 효민이를 포함한 4명의 신입 변호사들이 배정되는데요. 우리 송무팀에 신입으로 오게 된 걸 환영한다. 이어서 효민이는 대망의 첫 업무를 맡게 됩니다. 강동 도시가스 주총 절차 자문권. 효민이의 첫 업무는 강동도시가스 주주총회 자문권이었는데 정기 주주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효민이가 매출액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저기요. 바로 7년 전을 기점으로 온평 지역에서만 매출액이 급감한 건데요. 7년 전부터 온평 지역에만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하지만 담당자는 효민이의 질문을 입구컷 해버립니다. 그건 변호사님이 질문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이에 포기를 모르는 효민이는 냅다 온평 지역으로 향해요. 온평 온천마을 가는 버스 맞나요? 예, 여기 타시면 돼. 그리고 자연스레 현장 답사에 나서는데 사장님, 여기 목욕탕 오래됐어요? 에이, 한 30년 됐지. 무려 30년째 영업 중인 이곳에서 가스 매출액이 급감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아, 여기 24시간이죠? 그러지. 이렇게 효민이는 이틀째 결근까지 하며 싸돌아다니고 오늘도 안 오면 징계 해고감인데. 이때 드디어 효민이가 회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디 갔었어? 거기다가 머리는 말리지도 않은 상태. 머리는 말리고 와야지 변호사가 있지. 역시나 효민이를 기다리는 건 석훈의 촌철살인이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틀 연속 무단결근에 머리도 못 말리고 지각한 신입.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심지어 석훈은 효민이에게 해고 협박까지 하죠. 고용계약서 제4조 2항에 따라 징계 절차 밟으라고 해주세요. 그러나 이때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효민이가 언성을 높이고 판결하기 전에 변론의 기회는 주셔야죠. 이어서 효민이의 논리에 석훈이 단 2분의 시간을 주는데 이분들이죠. 그런데 효민이의 말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강동 도시가스 주총에서 자료를 보는데 회사 매출이 온평 지역에만 7년 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매출? 네, 도시가스 납부 금액이 기본 요금 플러스 사용 연량 곱하기 적용 단가. 이에 석훈의 눈빛이 달라지고 요점만 말하세요. 사용 연량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결국 효민이가 일으킨 나비 효과가 재판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배관을 조작해 도시가스를 절취한 사건이었죠. 피고인은 사우나 기관실에서 사제 동관 배관을 끼워 넣어 도시가스를 절취하였습니다. 절취한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절취 금액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산하는 시스템을 조작했으니 절취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검사님, 효민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절취액 추산 가능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조사했던 자료들을 건네는데 제가 계산해본 바 7년간 절취한 도시가스는 13억 2,327만 원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단위까지 계산을 끝낸 상태. 이런 효민이의 변태적인 치밀함에 같은 편 검사까지 혀를 내두르고 피해자 변호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일단 들어볼게요. 검사는 효민의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되죠. 약 13억 원. 13억 원으로 예상되고 이 순간 피고가 이의 제기에 나서는데 말도 안 됩니다. 저희 그냥 영세한 소상공인이고. 갑자기 상황을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해요.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거대한 가스 회사에서 율림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붙여서 이에 듣다 못한 효민이가 나서는데요. 피해자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이내 효민이는 피고의 발언 속에 모순을 꼬집고 피고인은 마치 본 사건이 영세한 소상공인과 거대한 가스회사의 소송으로 힘의 불균형의 피해자인 양 행세를 하는데 기업이 아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강동 도시가스는 피고인보다도 더 힘든 환경 속에서 업무하는 소시민들의 집합체입니다. 뜨거운 한여름, 열기 가득한 보일러실에서 업무하는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득을 봤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죠. 가스회사가 손해본 금액은 그야말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주머니에서 부담되었습니다. 이렇게 효민이는 치밀한 준비로 재판을 압도하며 완승을 거머쥐고 말아요. 당신 뭐야? 피고인 앉으세요. 이 재판 무효입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38원. 그리고 이런 효민이에게는 쏟아지는 명함들과 함께 법률 자문 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시아 도시가스에서 나왔습니다. 아, 저는 송주 도시가스인데 저희도 대리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난임센터 호선병원. 저희 호선병원 같은 경우에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한창 상담 중인데요.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때 굉음과 함께 큰 소란이 벌어지는데 한 남자가 병원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였어요. 남자는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장비며 몸에 세계 최고라며. 진정하시고. 급기야 기물파손까지 저지르며 병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결국 남자는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하는데 이 와중에도 남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요. 병원 측에서는 남자에게 무려 4억이라는 배상금을 청구하는데요. 호선병원에서 청구한 기물파손 배상금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남자는 배상금을 갚을 능력 또한 없었고 이 배상금 갚을 능력은 됩니까? 아니요. 근데 이 건은 경영진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달랍니다. 상대가 호선병원이라서요. 왜? 기업팀 의뢰인이었는데 뭐 특정 건에서 기업팀이 법조인 양심 지킨다고 사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호선병원이 좀 야비하게 나와서 병원 관련 클라이언트들이 다 떨어져 나갔었나 봐요. 이에 윤림에서 남자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그나저나 의뢰인은 왜 난동 피운 거래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 만나봐야죠. 그런데 그날 밤 불 꺼진 호선병원에 난동을 부린 남자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어서 남자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해요. 이때 남자가 약통을 떨어뜨리고 곧장 달려온 경비원에게 정체를 들키기 일보 직전인데 이 순간 남자가 결국 발각되고 말아요. 1층에 침입자 발견 지원 바람. 남자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뒤늦게 달려온 여럿의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히고 맙니다. 이에 석훈과 진우는 얼떨결에 의뢰인과의 첫 만남을 경찰서에서 하게 되죠. 아낌없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석훈은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길 수 없어요.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이어서 의뢰인의 심기를 살살 긁어요. 아니라면 그 변호사들이 수임을 했겠죠. 변호사님 뭐 다른 수가 있나 보죠. 하지만 석훈이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 저는 링 안에서만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링 안에서 불리하면 링 밖으로 끌고 와서 한판 붙어봐야죠.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도그마에 갇힌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드리죠. 이렇게 석훈은 의뢰인의 무한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어디부터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나 이때 의뢰인의 입에서 상상치도 못한 말이 나오는데 그 호선병원에 제 정제를 맡겨놨는데 그 귀한 걸 병원 실수로 멸실했어요, 그놈들이. 이는 호선병원에 보관해놓은 세포 샘플을 멸실당했다는 거였는데요. 그 소중한 걸 그래놓고 우리한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샘플 가치가 100억 이상이라고까지 합니다. 돈으로 따지자면요, 진짜 한 100억은 된다고요. 이에 석훈과 진우는 갸우뚱하고 100억이요? 왜 이렇게 높게 측정하셨을까요? 이어서 의뢰인의 진짜 사정이 드러나는데 저 불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고환암에 걸려 수술 받았는데 불임됐어요. 그래서 수술 전 샘플을 보관하고 시험관을 진행하려 했는데 병원 측 실수로 샘플이 멸실된 거죠. 그래놓고 병원에서 제 실수를 무료로 해준다는 말이네. 진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호선병원 측이 고용한 법률 대리인은 바로 율림의 경쟁사 리엔서의 한성찬 변호사였는데요. 이런 잡다구리한 일에 변호사님까지 나서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로써 사건은 소송을 넘어 두 로펌 간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맞대결로 번지게 됩니다. 근데 회의가 왜 율림으로 잡힌 거야? 그게 이런 게 다 기싸움이야. 이어서 냉랭한 분위기에 회의는 시작되고 기물 파손, 업무 방해, 특수 손괴, 야간 건조물 침입 상해 등으로 민형사 조치 다 취하면 손해배상액 배로 늘어날 거고 성찬은 마치 선심 쓰듯이 4억만 갚으라고 말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병원에서 온정주의로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금 4억 원만 청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에 석훈은 한술 더 떠 맞불 작전을 놓습니다. 5억 원.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이렇게 율림과 리엔서의 팽팽한 기싸움은 과열되는데요. 법원에서 봅시다. 네, 그러시죠. 실력 좋다더니 허장성세네요. 사실 석훈에게는 모두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말 5억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협상으로 끝을 봐야죠. 그렇습니다.
석훈의 목적은 승소가 아닌 협상이었어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못 찾았으니까 블러핑이라도 해야죠. 이에 효민이는 석훈이 말한 그 한 방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가슴 깊이 공감하며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네. 드디어 효민이가 돌파구를 찾아내죠. 찾았어요. 한 방. 그리하여 석훈은 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밀고 나가는데요. 손해배상액으로 5억 원을. 성찬은 석훈의 말에 코웃음을 치고 이내 석훈은 의뢰인이 잃은 것이 5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피고 박기범 씨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합니다. 드디어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이 세상 밖으로 공개됩니다. 1년 전 병원에선 당장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 아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 약혼자가 아이를 너무 간절히, 정말 절실히 원했거든요. 부부가 아이를 원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간절함을 강조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순간 모든 것을 뒤엎고 의뢰인의 진술에 쐐기를 박을 한 방이 법정에 등장하는데 저기 지금 법정에 들어선 저 사람이 그건 바로 의뢰인의 아내였어요.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정 안이 술렁이고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였던 거죠.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식 직전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아내는 사고 이후 큰 패닉에 빠졌고 저랑 헤어지겠다 하고는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치만 전 저 사람을 놓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의뢰인은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렸죠. 전 아내를 놓치지 않으려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구애와 설득 끝에 결국 다시 만났죠. 그리고 결국 의뢰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구애 끝에 이들은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아내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고 그런 아내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의뢰인의 조카를 보며 언젠가 엄마가 될 날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 여동생의 딸이 태어나고부터인 것 같아요. 자신도 화상 입기 전 자신의 모습과 꼭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에 의뢰인은 수술 전 샘플을 보존할 병원을 찾았는데 자신들이 이 분야에서 최고라 광고해대는 호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부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만큼 호선병원도 그 병상에 맞게 잘 맡아줄 거라 굳게 믿었어요. 암은 완치되었지만 우려했던 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죠. 그래도 우리는 크게 낙담하지 않았어요. 호선병원 그들에게 그랬는데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진실. 전부가 무너졌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닮은 아이 낳겠다는 희망 하나로 그 지옥을 견디는 그 사람이 날 두고 또다시 떠나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것은 눈물 섞인 의뢰인의 진술과 그의 아내가 직접 보여준 용기로 증명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 아내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게 된 리앤서는 설상가상으로 기자가 와 있음을 눈치채고 저기 한상신문사 황 기자 맞죠? 아이씨 미치겠네. 리앤서는 결정적인 석훈의 카운터 펀치에 휴정을 요청합니다. 당장 소송 중단시키세요. 차관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석훈의 한 방은 제대로 먹혀 들어가죠. 합의하시죠. 이내 석훈은 성찬에게 조건을 얹어 제안을 하나 하는데 호선에서 박기범 씨한테 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성찬은 한마디씩 반박할수록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상계시키고 1억을 받으려면 손해가 5억 원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거. 석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곤조곤 그러나 명확하게 성찬을 발라버립니다. 덜 다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재판은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율림의 완승으로 막을 내리죠. 합의서 작성해 보내드리죠. 3일 이내 서명하지 않으면 제안은 무효입니다. 그러죠. 이어서 물과 기름 같던 석훈과 효민이도 점차 서로의 리듬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박기범 씨 사건 잘했어요. 오늘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8월 2일 JTBC에서 첫 방송된 따끈따끈한 신작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 1에서 2화 내용입니다. 무거운 분위기의 법정물이라기보단 따뜻한 오피스 드라마이자 현실 속 법조인들의 좌충우돌 성장기인데요. 겉으론 법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론 사람을 이야기하는 드라마. 그게 바로 에스콰이어의 진짜 매력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 단순한 법정 드라마를 넘어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JTBC 에스콰이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3, 4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